예를 들면 광명도 도시죠. 서울도 도시죠. 인구 차이가 나잖아. 같은 도시지만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광명의 인구는 얼마? 광명의 인구는 얼마? 그냥 지난 시간에 말 안 했어요? 자, 광명의 인구 얼마? 선생님 통계 아니고 너희 동네잖아. 선생님 광명 시민 아니야. 너희들은 광명 시민이지만 광명 시민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5만.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5만 범위에서 맞추면 이번 시간 끝나고 매년 데리고 갈게요. 5만 안 돼. 26, 26. 31만 명 뛰면 돼요. 이번 시간 끝나고 나 데리고 매년 가면 돼. 31만 명쯤 돼요. 조금 넘어. 그러니까 상식이잖아. 우리가 하나의 적이니까. 미안해. 나만 보시니까. 자,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의 인구는 얼마? 1000만. 70만, 10만. 너 서울 안 가봤니? 누구? 20만, 120만, 500만, 자, 봐봐. 200만, 200. 서울의 규모가 광명보다 10배 이상이다, 10배가 안 된다. 10배보다 클 거였죠. 근데 60만? 60만보다 훨씬 많아요. 400.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에 1000만 명. 그래, 같이 가자. 자, 그래서 자연과 인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땅 위에 이런 경관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장소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더라. 그걸 지역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역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리예요. 지금 빈칸 채우기 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주는 거죠. 시험은 아니고. 시험 문제 당연히 안 나와. 수능에 이게 나오면 선생님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아니 자신이 아니고 뻔하잖아. 누가 이걸 시험 문제 내겠어. 근데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금씩 파악은 돼요. 이제 수업도 이제 해보니까 네 번째가 좋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직 파악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주로 남자반을 가르치면 다른 학교 선생님을 잘 모르겠어요. 처음 봤으니까. 수업도 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선생님 성격이 되게 꼼꼼하시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알았어. 이제 선생님 내가 물어보고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그런 성격이 꼼꼼하지 않은 것 자, 아무튼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리를 연구하는 방법을 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2단원, 3단원, 4단원처럼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연이면 자연환경, 경제면 경제활동,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구나 도시 같은 것들. 자, 그래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면 내가 인구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난 인구에 관심이 많아. 그럼 우리나라 여러 곳의 인구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주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구도 있을 것이고 도시도 있을 것이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역사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걸 계통이라고 그러죠. 계통을 정했으면 그 계통에 대해서 여러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 자, 그래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조사하더라. 이걸 계통적인 방법 또는 계통지리라고 불러요. 그 대표적으로 자연지리, 인문지리, 경제지리, 인구지리, 도시지리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계통지리예요. 계통적인 방법. 자, 그에 비해서 우리 5단원은 수도권, 지역을 먼저 정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 그걸 다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였죠. 자, 그건 지역을 먼저 정한다고 해서 지역적인 방법 또는 지역지리라고 불러요. 한국지리 당연히 지역적인 방법이죠. 한국인들 다 배우는 거잖아. 세계지리, 아프리카지리, 뭐 아메리카지리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지리에 해당하더라. 그래. 내 학원 망가져서 좀 웃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져 주시면. 야, 너 숭고한 희생정신을 슬프다고 표현하냐? 자, 일단 여기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참고로 선생님 필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여기 그대로 쓰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다 이 규칙을 다 필기할 수 없잖아. 그리고 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림도 좀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필기 방법이 이게 어떤 방식인지는 알죠? 마인드맵이잖아. 혹시 이런 식으로 필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인구시도 그래? 바탕할 때. 메모리 트리. 말만 다르지 마인드맵이에요. 선생님 말이 잘 못 찾더라고. 선생님이 작년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자세히 쓰지 않더라도 이미 예습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교재나 학습지나 다 있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똑같이 다 그대로 쓰면서 공부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물론 되긴 할 거야. 근데 효율이 되게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효율도 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고 구조, 기억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가려지는 나가는 게. 선생님은 필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필기할 때 조금 여유를 두고 좀 하세요. 노트값 아껴가지고 잘 살면 참 좋겠는데 노트값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말고 여백을 주면서 좀 하라고요. 여백을 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단거나라는 말. 선생님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애가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 하는 걸 봤더니 일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 교과서건 노트건 어떤 열심히 필기를 해요. 필기의 신. 텍스액으로 막 불쳐가면서 그림도 이쁘게 그려가면서 참 정말 그걸 내가 나중에 이렇게 졸업하면 노트를 돈 주고 하고 싶을 만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필기하는데 나중에 또 부서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하면 또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것도 또 문제집에다 그대로 또 필기를 해요. 마치 자기가 복사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 아니잖아. 그래서 노트 필기는 정말 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건데 그것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 약간 하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효율이 좀 떨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죠. 지워도 되죠? 고개만 끄덕이고 난 열심히 지우고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지역 구분이에요. 자, 지역 구분은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광명시를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인식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지구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면 우리가 뭐 놀러 갈 때 가는 곳, 상지, 상업 지역이 있을 것이고 우리 머릿속에는 광명시를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딜 가면 친구가 사는 동네, 그래서 거기 가면 맨날 아파트만 있더라. 그래서 어디는 주로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 다음 우리 소화동 가면 기아 자동차 공장을 비롯해서 공장이 많이 있죠. 또 거기는 광명시 지역 안에서도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역을, 공간을, 장소를 나누잖아요. 장소를 나눴다, 지역을 구분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야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A라는 어떤 상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랑 비슷한 상점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 상점인데 과연 어디다가 내 상점을 내야 될까? 가게문을 열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상점에 가서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오가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은 A까지 못 오고 주로 A의 영향이 여기 A의 세력이 A의 물건이 대략 여기까지 팔려 나가더라. 또 내가 만약에 공장을 여기 아니 가게를 여기다 내면 얘랑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바깥 지역에는 A의 영향이